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부터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혜경 씨, 지난 2월이죠. 이 여성용 호르몬제를 이 경기도청 부속의원에서 도청 여직원 이 명의로 처방받았다, 대리 처방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배 씨, 이 5급 공무원, 전임 5급 공무원 배 씨는 내가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이 알고 보니 배 씨가 지난해 말까지도 난임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폐경이 아니라 난임 치료,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배치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구자웅 차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폐경과 관련된 그 약을 처방받았다라는 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배 씨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폐경기에 이르는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위해서 처방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싹 떴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먹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맞다라면 난임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이 폐경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기 때문에 이 배 씨의 지난 이 자신의 해명을 좀 뒤집는 이 반론이 될 만한 이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배 씨의 얘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씨가 과거 임신 노력을 했으나 성공을 못해서 스트레스가 심했고요. 폐경 증세를 보여서 결국에는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서 해당 약을 복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다녔다는 이 설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을 봤을 때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사실은 뭐 난임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대리 처방 여부죠. 네. 그러니까 대리 처방이 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의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제 사실 규명이 돼요. 병원에 네. 가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떤 여성이 폐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선거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굉장히 선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품격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구체적인 어떤 증상, 뭐 병명 이런 얘기보다는 대리 처방이 실질적으로 행해졌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뭐 그래서 폐경 증세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황이 나와서 좀 배치돼 민주당의 어떤 배 씨의 그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리 처방이나 약을 대리 수령하면요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 대리 처방을 해준 의사가 이 상황을 알 그런 사실 요소들이 있다면 의사도 의료법 위반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민감한 거고요. 지금 대리 처방 받은 약을 김혜경 씨가 복용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을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배모 씨나 배 씨나 그 민주당의 그 선대위의 공보단의 그 해명을 저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 이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을 때 제보자의 제보가 나왔을 때 뭐 SBS가 아마 첫 번째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배 씨랑 선대위 공보단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허위 사실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이건 선거 개입 의도가 있으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뒤로는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 보도가 잇따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제 불찰이다. 잘못했다. 뭐 제가 과잉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을 믿을 수가 없고요. 관련해서 이 대리 처방 받은 약을 누가 복용했냐 이 부분 갖고도 배 씨가 본인이
복용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여성의 완경, 그다음에 뭐 난임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이나 언론이 먼저 제기하지 않고요. 네. 그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에 배 씨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써서 내보냈어요. 저희가 이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먼저 자세하게 써서 2번이나 내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언론에서는 그분들이 공보단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쓰면 폐경이라고 안 하고 완경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난임 치료를 하는 사람은 이 약을 절대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배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억울한 게 있거나 김혜경 씨가 억울한 게 있으면 일정 부분 배 씨가 이 부분 약을 뭐 처방받은 게 없다라든지 아니면 난임 치료를 받는다든지 본인이 사실은 이 약을 먹었다고 하면 호르몬 약이니까 한 달만 먹을 리가 없거든요. 이 약을 이후에도 복용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후에 입장을 다시 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김관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나 뭐 조사를 하면은 금방 나올 일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매일매일 추가 보도로 인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방금 분석한 약 대리 처방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 사적 유용이나 법인카드 유용 문제까지 크게 3가지 분류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주목해서 지켜보는 부분은 명절 선물 이야기예요, 차장님. 네. 뭐 친인척 명절 선물 준비하는데 공무원들이 이용이 됐고 네. 또 지시를 받고 직접 배송까지 맡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설명을 하기를 그러니까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선물은 모두 후보의 사비로 구별했고요. 직원에게 배송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은 이것 역시 이 5급 공무원 배 씨의 과잉 충성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저 해명도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배 씨와 그 A 씨의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이 그 활동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이 김혜경 씨의 어떤 그 활동을 도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업무를 도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누군가가 부당하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핵심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명절 선물의 경우에도 명절 선물을 챙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게 공적 의무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친인척들에게 보내는 선물은 자신이 챙기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약간 어설픈 해명이 자꾸 이런 논란을 좀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관욱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그 이 대리 처방뿐만 아니라 정말 이 소고기를 뭐 법인카드로 사서 다시 취소와 결제를 반복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회자됐거든요. 그런데 해명은 좀 다가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배모 씨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한 점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부분들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고 또 경기도 감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사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지금 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드러날 텐데 결국에 저도 이제 녹취록을 보면서 배모 씨가 굉장히 갑질 비슷한 걸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 7급 A모 씨죠. 네. A모 씨는 딱 한 번 봤다는 거예요. 공간 담당으로 이제 배정을 받으면서 그때 한 번 인사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배모 씨가 또 이분이 또 나서는 거를 또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보하는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의전하다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다는 그렇죠. 내용으로 그런 거는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뭔가를 공을 다 이렇게 독점하려고 하는 그 배 씨의 어떤 욕심이 아닌가. 그리고 행태를 보면 분명히 갑질 맞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 A모 씨의 어떤 행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8개월 분량을 녹음하고 촬영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갑질을 당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상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정상적인 거냐.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항의도 사실은 전혀 나오질 않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항의라도 이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재소를 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사실상 시험을 보고 들어간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는 어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소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 권익위에 제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 절차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8개월 동안을 전혀 이런 절차를 또는 그 이제 갑질을 했던 배모 씨에게 항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선거가 이제 직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곧바로 항의하는 게 맞거든요. 네. 아니면 권익위에 하거나.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좀 의아하다. 뭐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어떨지 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지금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까지 봤고요. 사실 앞서 입장문을 냈지만 재차 사과를 한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요, 부단장님. 네. 이제 캠프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물론 이제 후보는 사과를 했지만 이 메신저, 그러니까 이 제보자에 대해서는 녹음을 한 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니까 다시 또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무엇이 2차 가해냐라고 재반박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요, 갑질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갑질의 수혜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공익 제보한 사람들을 그렇게 옹호하고 보호했던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공익 아닙니까? 공익 맞습니다. 그럼 공익 제보자가 피해를 입을 때는 왜 참았냐라고 지금까지 따진 적 있습니까? 그 한 번도 따진 적 없었거든요. 공익 제보자가 그 조직 내에 있을 때 이 불합리를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공익 제보자가 지금 이분 아직 공익 제보자가 되지는 않으셨지만 이 제보자가 앞으로 밝힐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보고 또 판단하실 게 있지만 네. 사안의 본질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갑질이냐 아니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녹음을 했냐고요? 배모 씨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저는 녹음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깡을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녹취한 거에 보면 카드 깡 뭐 이런 얘기해요. 20만 원 어쩌고. 그러면 이 카드 공무원 입장에서 아니 이 카드 깡 같은 행위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배모 씨가 또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카드 깡은 아니지만 뭐 어떤 일을 막 시키고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못하면 나하고 일 못해요. 그럼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그만두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꼭 뭐 급여를 받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 그럼 용기 있게 던지고 나와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사정을 알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사안을 흐리는 거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입장에서도 배 씨한테 꼬리 자르기를 지금 이제 선대위나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렁각 씨가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많은 일들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럼 배 씨가 알아서 한다고 배 씨한테 사적인 조력을 받은 건 그러면 갑질이 아니고 그거는 공무원을 사적 노무에 동원해가지고 직권 남용이 안 될 줄 압니까? 그것도 배 씨한테 시킨 것도 똑같이 범죄가 되거나 아니면 갑질이 돼요. 아무리 친분이 있다 그래도 공무원한테 공무원 일과 시간 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딴 일 해주고 있고 배우자를 도와주고 있고 네. 그 살림 사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요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장 배우자에 대해서 준수 규칙이 있는데 다 규정에 위반됩니다. 공무원을 사적인 노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책임관까지 두고요. 책임관이 공무원이 사적 노무에 동원되는지 네. 살펴보게 했는데요. 부인은 안 살펴보셨나 봐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이 제보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보면 장경태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회의원도 보좌진을 통해서 이 처방을 받는다고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구자웅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해명이고요.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A 씨의 행태가 이렇게 순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대선을 불과 한 달에 앞둔 시점에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타격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녹아있기 때문에 순수해 보이진 않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혜경 씨가 그 일주일 전에 한 그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배우자의 그 후보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네.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자신 있는 말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은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무한 검증을 같이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어떤 어설픈 해명보다는 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네. 하는 태도가 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단장님,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떤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공개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건지요? 아직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네. 이 부분을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선대본부에 갑질 그 진상규명센터가 청년본부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보는 제보일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적인 증거, 녹취라든가 메모라든가 처방 전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게 확인이 되지만 그런 네.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아마 차차 확인되는 게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건 필요에 따라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보자의 지금 제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런 논란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좀 중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불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부산, 울산 이런 지역을 PK 지역 찾았는데 이 집중 유세에 돌입하면서 이 논란에 대해서 뭔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가시죠. 기회 안 죽습니다. 지금도 온갖 공격이 난무하지만 저는 쏟아지는 포탄을 저의 성취의 토대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런 잔파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험한 파도도 이겨왔고 더 큰 강도 건너왔고 더 큰 산도 넘어왔는데 이 정도 산 하나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더 큰 강, 더 큰 험난한 이런 뭐 정치적인 그런 고난도 난 넘어왔다. 그러니 난 이번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도 하고 아까 김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 얘기하셨는데 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했던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감사는 제대로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네.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실 감사를 했을 때 그 역풍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실 감사하면 하는 와중에 또 뭐가 있냐면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감사 내용과 수사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당장에 그거는 뭐 그 감사를 한 주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크로스 그리고 체크가 되고 있으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각오를 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후보들도 사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칫해서 이제 흔들릴까봐 본인의 어떤 각오를 다지고 지지자들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겠다. 나를 따라달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 차원이지 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면 보통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그 통상 그 관례에 따라 하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뭐 어떤 분은 이 감사관이 보통 그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그 이전의 지사들은 경기도 정도의 규모가 되면 감사원의 감사관이 파견돼서 나와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들어서서 이제 개방형으로 바꿔서 그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감사관이 됐는데 이 감사관이 뭐 이재명 후보가 그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왔을 때 법원하고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던 걸 문제 삼으시는데 뭐 저는 뭐 그거는 그래서 감사의 공정성, 셀프 감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그것보다는 실효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민간인이에요, 모두 다. 지금 배 씨랑 그 저 제보자 저 두 분 다 네. 퇴직을 한 민간인이고요. 김혜경 씨도 민간인이에요. 근데 불러서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 감사관 이분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하실 때 본인이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직했던 변호사 5명 중에 관련 사건을 원래 수임하면 안 되는데 수임했다고 검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감사관 분 출석 끝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 뭐 수사기관에도 안 나가시는데 이제 민간인들이 감사에 안 온다고 하면 그리고 자꾸 무슨 대선 일정이 있으니까 미뤄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실효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사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네. 12월 27일에 고발한 사건도 있는데요. 1월 초에 고발인 조사하고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동안 피고발인은 소환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도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 대부분의 사건은 또 2월 3일 날 고발했으니까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2월 뭐 3월 이 전까지 아마 뭐 감사 결과도 안 나올 거고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올 테다. 이게 뭐 어떻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왜 수사를 고발을 했나요? 그걸 수사할 것 아니라고 믿으면서 경찰에 고발하나요? 그러니까 빨리 경찰을 했으면 고발했을 하죠. 때에는 그만큼 이제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을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촉구를 해야죠. 빠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발은 고발대로 해놓고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 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족에 있어서 또 뭐가 많을 것이다. 이제 뭐가 있으면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네거티브를 계속 끌어올리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윤 후보의 어떤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많은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네거티브 전략으로 바꿔서 사실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거티브는 네. 네거티브로 가야 되겠지만 뭐 검증은 검증대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모든 것을 네거티브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거를 진짜 우리가 바라는 선거 아닌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말씀 네. 주셨는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정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